예, 도태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가 여론평판연구소,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함께 대구 시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많은 언론들이 관심 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준석 신당에 관심 없다. 그다음에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다. 뭐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관심 없다 이런 예.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데 제가 이제 실제로 대구에서 네. 지내면서 살면서 이렇게 말씀 나눠보고 겪어보면은 이제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이 없거나 애초에 마음에 안 들어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 대구 시민들 중에도 처음에는 기대를 걸었던 분들도 그리 드물지 않게 만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처음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실망했다. 심지어는 이제 다른 사람 같다. 네,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기대를 걸었던 그 모습과 요 근래 보이는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느냐. 아하, 예.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됐다고들 생각하시나요? 글쎄 하나의 그런 모습의 더 극단적인 예는 제가 이만규 시의장이라고 시의회 의장의 친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조문을 하러 갔었는데 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거기 뭐 천하람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같이 와 있었어요. 네네. 그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아는 척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것을 내심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고립된 섬처럼 그분들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데에는 저는 이제 대구가 고향이고 대구의 정서를 나름 이렇게 생각할 때는 대구적인 어떤 정서하고는 굉장히 멀어졌다.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언행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건 대구 분들이 워낙 이 정치적으로 성숙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자유파의 정말 든든한 대들보고 심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과 무리들 또 유승민 이런 자들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내려져 있다. 특히 대선 치를 당시부터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을 많이 줬고 체제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대선이 그렇게 중요하게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아주 그걸 판세를 뒤흔들 정도로 그런 이 자해적인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실망이 중첩되어서 그걸 더 심화시켜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문경 오미자 차 드시면서 하시죠. 우리 도태우 변호사 때문에 집을 이사를 했다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남구로. 네네. 남구 중구인가요? 예, 중구 남구 합쳐져 있습니다. 달서구에 사시다가 남구로 이사하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정론일침에서 보내드렸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이제 감사원 최종 보고서죠.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면 이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이 공무원 한 사람을 올북으로 몰아갔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를 저도 보면은 그 당시에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 그때 그렇게 굉장히 극구 부인을 했었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의심했던 그 부분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강제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 궤에서 일어났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인데 대통령은 그 정점에 있는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전 국민을 향해서 기만을 행한. 그렇죠. 예, 정말 뭐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있을 수 없고 사실 엄벌을 받고 사법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뭐 국민을 방패로 내세워서 일부 그런 부분이 이제 지연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감사원이 이제 그 감사를 하면서 당시 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이한테 그 서면 조사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이자가 감히 무례하다는 그렇죠. 거부를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양면성 많이 극복돼야 되는데 문재인은 무례하다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쓸 쓸 있고 만약 같은 그런 표현이 자유우파 진영의 어떤 정치인에게서 나왔으면은 뭐 어떤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 참 이재명 사법 처리는 어쨌든 검찰이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전 사법 처리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문재인이는 아직 수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네. 조사도 한 번도 못했고. 뭐 양산에서 뭐 폼 나게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버스 태워서 약간 간접적으로 듣는데. 아마 조금은 조직적이지 않을까 의심도 듭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한테 지금 그 주어진 혐의가 이게 이재명이를 잡범이라고 한다면 이 문재인은 거의 국사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일찍이부터 참 매섭게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당위성으로 보면. 근데 이게 정치는 또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인데 일반 사람처럼 사법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떤 권력적인 역관계나 여러 가지 정치 역학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내년 총선 부분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영향받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이제 그런 사법 처리 문제도 조금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사실 지금은 거의 의회 독재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정당의 전투력이나 저항력은 극히 이렇게 왜소한 상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지한 것이 결국은 윤 정권 창출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하고 이 총선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사실 뭐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하지만 111석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전투력이 저쪽 편에 그 유명한 막말해대거나 그런 사람들과 다른 면으로 그 전투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숫자가 한 20명, 10명만 되어도 사태는 전혀 다를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번에는 좀 우리 제대로 된 자유우파 정체성으로 무장된 좀 제대로 일하고 투쟁할 때는 제대로 투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좀 대거 좀 바꾸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뭐 아주 그 부분 고무적이고 그런 부분이 흐름이 잘 이어졌으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어때요 분위기가? 대구도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선 요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애국 시민들과 기존 자유우파 국민의힘 정당 사이에 어떤 괴리감 그러니까 특히 기존의 의원들이 존재감이 너무 없지 않냐. 사실은 대구 시민들의 평균적인 자유우파 정도하고 어떤 이 의원들의 전투력하고는 평균성이 너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국민의힘도 국민 평균 이하네.
저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이 국민 편견 이하라고 지금 이낙연이가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 도태우 변호사는 정치 의식과 정치 활동의 수준이 국민 편견에 미치지 적어도 못한다. 뭐 그 전투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애국 충정 이런 면에서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더 우국지심이 많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 저 국민의힘 공천을 앞두고 있는데 질문을 계속 이렇게 던지면은 도태우 변호사가 거짓말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 도전이라는 책 썼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주사파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쓰신 책이죠. 네네. 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그 주사파 내용 중에서도 보수 표방 주사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석기, 윤미향 수령 절대주의를 아직도 추종하는 그 주사파. 뭐 대놓고 주사파. 위임맞이 김정은 이러고 뭐 이런 그 계열. 그건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렇죠. 딱 봐도 주사파니까 알지.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이런 범민주당 계열의 과거 주사파 활동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나 뭐 그런 식의. 근데 그것보다 구별이 더 어려운 것이 하태경으로 대표되는 그 보수 표방 주사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자유우파 계열 정당에 들어와 있고 자기는 뭐 흔히 보수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개혁 보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그걸 주사파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헷갈리죠. 그러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행동을 보면 핵심적으로 그때 분당에 나갔을 때 탈당해가지고 탄핵 후에 자유한국당을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켜 버려야 된다.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랬죠. 국가보안법 전향적으로 거의 사문화시키는 방향으로 그걸 개혁 보수의 깃발로 생각할 정도로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형적인 종북 주사파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헌법 3조 4조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핵심 부분에서 같이 가는 것이죠. 김일성 회고록 판매 합법화 이런 부분은 종북 주사파는 대놓고 말하기가 좀 못합니다. 자기들이 공격받을까 봐. 근데 그걸 앞장서서 주장해 준 것이 하태경 의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성문을 안에서 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를 밖에서 공략할 때 험준한 요새가 어려운데 안에서 여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거죠. 안에서 내통해서 열어주면 뚫리는 거지. 그게 7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이럴 때의 상황이죠. 그래서 그 배후에 유명한 그 강철 서신의 저자 김영환, 김영환, 하태경 원래 아주 유착된 관계였는데 요즘은 조금은 거리가 옛날보다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에 출발이나 이걸 보면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그렇게. 그 내년 총선을 이념 전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도태우 변호사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념이랑 민생이 저는 둘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때 잘못된 이념으로 탈원전하고 소득주도 성장하고 부동산 엉망으로 만들고 백신 패스 엉망으로 하고 외교 엉망으로 하고 그 결과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자를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한전 같은 거를 완전히 눈덩이의 적자로 국민의 완전한 부담으로 산업의 부담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념과 민생은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약간 부족한 것은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종북 주사파 잘못됐다. 이 체제 파괴자들 잘못됐다. 이상으로 나아가서 흔히들 많이 말하는 고령화, 인구 감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 나오고 있는 이민청 같은 것이 그 한 예라고 보이는데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을 주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은 그 올바른 이념 아래에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거고 그게 곧 민생과 우리 국가의 도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념이 곧 민생이다. 예, 그렇죠. 아주 적확한 말씀이십니다. 도태우 변호사님이 따님이 넷이에요? 네.
늦둥이가 있어서 넷이 됐습니다. 아, 늦둥이가 있어요? 네네네. 진짜 예쁘시겠네. 요즘은 뭐, 다둥이 그러면은 무조건 몇 점 먹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셋 키우고 할 때만 해도 네. 주차장, 그 공영 주차장 면제 정도 편하게. 그리고 수당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네네. 해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준석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신당 움직임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제가 대구다움이라고 제목을 지은 책을 이제 한 이틀 정도 뒤면 출간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날 오후 2시 대구 동아쇼핑에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그 안에서 이준석은 이 다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움을 거부한 이준석의 말로가 얼마나 표피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행보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진짜 우리 지역도 살리고 우리나라도 올바르게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다움. 네네. 여기 보니까 16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네요. 네네. 그래요. 여러분 도태우 변호사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 대구다움이라는 책 지금 주문하면 돼요? 지금은 아직은 네네네. 이틀 후에 나온다니까 나오시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형 서점에 인터넷 주문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붐업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16일 날 오후 2시에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